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새벽 4시 22분입니다. 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식 투자나 관리 이런 것들 편하게 받고 싶으시면 아래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미래에셋에서 증권 계좌 만드시고 관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농사 짓기 참 좋은 시기죠. 주식 농사 짓기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단타적인 측면에서는 단타장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적당히 재밌게 즐거운 건강한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입니다. 환율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쏘쏘하다. 갑자기 살짝 반등하는 게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왜냐면은 요번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조금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쩌면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어떤 그런 예상 때문에 살짝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큰 변화가 있지는 않고요. 역시나 엔화 환율은 8원대, 9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좀 기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쫄 필요가 없죠. 그죠? 내가 예전에 제가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땡큐존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땡큐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애들은 시간이 약입니다. 아시겠죠? 안전자산,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싸게 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도 금리를 인상하나 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떼에서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 이제 미국은 요번에 아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버틸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주제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일 90달러, 100달러 가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어쨌든 우리 올 기름 가격이 이제 작은 고점 신호 하나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죠, 일시적으로.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 고점에 대한 저항대를 살짝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떨어진다라고까지 단정 짓기보다는 이제 상승은 일인값이 많이 오르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빅스 차트입니다. 빅스 살짝 반등하고 또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딱히 그렇게 미국 증시에 아직까지 공포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P입니다. S&P는 이제 수렴에 대한 패턴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4시간 차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에 뱀에 꼬여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뱀에 꼬여있다라는 말이고, 참 장기적으로 하락 다이브에서 좀 등장을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상승보다는 이제 박스권, 큰 흐름의 박스권의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격 매수보다는 떨어지면 매수 좀 하시고, 올라가면 좀 팔고, 요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이제는 매도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매도 포지션도 이렇게 그렇게 달가운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세가 깨어지는 모습인데 여기 좀 멀리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잠시만요. 네. 네. 멀리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때려 부실까라는 의문을 던졌을 때 그 가능성이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것까지는 지금 예상할 수는 없어요. 요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예상이 좀 힘들어서 9월 FOMC의 결과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넘어가서 보시면 나스닥은 꽤 많은 반등이 조정을 줬었죠. 그래서 500 정도에서 반등이 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희 단톡방에 실시간으로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오늘 9시 요거 시간 요런 것들 공부하는 용도로 보시는 거예요. 9시 20분 오전 2시 30분 경에 FOMC 반등할 거다. 여기서 쿠팡 이야기 하면서 막 좀 여담을 나누다가 여러분들은 사담도 좀 나누다가 지금 4시간 볼린저 밴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공부하는 용도로 봅시다. 저희는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자, 4시간 볼벤 하단이라서 좀씩 버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 수목 이틀간, 오늘 수요일이죠. 목요일 이틀간 해서 중심선, 볼린저 밴드 중심선 요 부분입니다. 여기서 4시간상 중심선 여기 내려오고 있는 요 라인이 있죠. 그죠? 요 라인을 리테스트 하러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바닥이었죠. 그쵸? 15,284 정도의 라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내리시면 이제 제가
여기에서 15,400 정도까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 100포인트 올려버리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주시고, 여기 있죠? 네.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다. 그쵸? 네. FOMC 15,400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15,408포인트에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차트랑 조금 달라요. 요게 지금 이제 갱신되기 전이라서 요거는 이제 요거보다 100몇십 포인트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타점을 잡는 거. 아까 전에 2시 정도였었으니까 요 정도 차이였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실제로 거의 100포인트죠. 100포인트면은 그죠? 미니 나스닥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 계산하시면 되는데 130만원이죠. 네.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요거만 먹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욕심을 크게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매하실 적에는 적당히 눈에 보이는 것만 먹으면 된다. 이해되셨죠? 그것에 대한 이유는요. 뭐 나스닥에 관심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차트 공부하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어때요? 이 추세선에 대한 하단입니다. 그죠? 하단이다 보니까 바로 두드려 패기보다는 약간의 반등은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맞나요? 그리고 일목균형표에 무슨 라인이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선이죠. 근데 기준선과 전환선이 지금 뒤집어진 상태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요것들은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꺾이면 이제 좀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FOMC가 굉장히 중요하다. FOMC 나오고 바로는 아니더라도 나오고 한 이틀 있다가 쭉 흐르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깨질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좀 추세 살짝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S&P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데, 나스닥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좀 좀 하여튼 좀 그래요.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큰 흐름을 바로 잡아내기는. 오케이? 네. 그리고 4시간상 볼린저 밴드 하단가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을 좀 나오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뒀다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을 좀 주고 중심선의 리테스트를 보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이렇게 가다가 아마 흘러주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견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또 레전드가 되겠죠. 레전드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상황, 한쌤 이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나스닥 매매는 어떻게 하겠구나라는 부분은 감이 생기시겠죠. 그죠? 맞죠? 그리고 금리 동결이 아마 되면 우리 이제 다른 시장 쪽에서 아마 좀 영향을 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미국으로 모여있던 부가 재분배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 코인 시장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요 쿠폰이랑 좀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요 구간, 네. 고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 그 가능성 한 60% 이상 보고 있고, 뭐 바로 튀어서 올라갈 가능성 뭐 한 10%. 그리고 아니면 거기서 바로 폭락해버릴 가능성 뭐 1, 2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가 제 메인입니다. 네. 아마 그래서 뭐 어떤 100포인트면 폭락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큰 흐름상은 그렇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스입니다. 가스는 역시나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 경기가 힘을 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스는 3달러 정도까지라는 말씀 많이 드렸고, 요번에는 뚫어주면 3달러 살짝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일단 됐네요. 그죠? 그래서 많이 물리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수익 결국은 실현하고 나가면 되죠. 결국 보시면 한쌤은 2.5달러 아래에서 잡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제 상평당 2.3달러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8에서도 손해가 나더라고요. 이게 배율을 쓰는 종목이다 보니 그렇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율 쓰는 종목들, ETF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횡배해버리면 계좌가 녹아버리거든요. 완전히 녹아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율 쓰는 종목들은 많이 하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뭐 현물 1대1로 잡으셨던 분들은 20%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은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뭐 대놓고 가치 있는 종목이니까. 가스 어때요? 가치 없을 수가 없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몇백 퍼센트 뭐 당장 상승하는 종목들이 막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막 도박처럼 그렇게 매매하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저평가된 정보도 주 농사 짓다가 뭐 뭐만 가면 좋아 올라가고 20% 먹고 1,000만 원 거 1,200만 원 벌었네. 여행 한번 다녀오시고 그 돈 가지고 또 다시 1,000만 원 거 다음에 또 그런 농사 하나 찾아가 또 종사 짓고 있다가 또 한 500만 원 오르면 뭐 200만 원 여행 갔다 오시고 300만 원 또 단순 300으로 또 농사 짓고 맞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채권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채권은 대놓고 말씀드려 채권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땡큐. 엔화는 뭐 환율의 변동폭이 커봤자 1-20%니까 뭐 당장 그걸로 큰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 억대의 돈을 넣게 되면 그거를 환전으로 돌리는 돈은 그게 안 들어가거든요. 소득세가 더 붙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뭐 이렇게 뭐 부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비트코인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쪽에 볼 게 많죠. 한쌤이 맨날 볼 거 없다라고 하다가 코인 쪽에서 볼 거 많다고는 지금 얼마나 많은 상승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구독자분들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뭐 요즘 이런 방송하는 사람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어느 누가 여기서는 위험하다, 다 팔아라, 여기선 반등 노려볼만 하다, 여기서 반 팔자, 여기선 위험하다, 예정된 악재가 있다, 1년간 하락할 수 있다, 1년간. 그래서 23년 초부터 여기서부터 모아가기 시작해서, 그죠? 여기서부터 모아가기 싫고 나 비트코인 손해보기 싫다. 근데 제가 한샘 여기서 옥선부터 깨졌던 구간이긴 하죠. 여러분들 한샘도 나무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요번에 나스닥 한번 손절 터졌고 여기서 손절 터졌. 그러니까 꼭 마지막 파동 하나가 손절 터지거든요, 제가.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갈 만하다, 인간미를 강조해드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모아가실 세팅 해볼만 하다, 뭐 운 좋으면 4천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여기서는 볼 거 없다. 그러고 나서 9월 초부터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죠. 안 좋다, 위험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재수 없으니까 안 본단 말이야.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세요. 저 한쌤 요즘 힘들어요. 정말 열심히 방송하는데 봐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힘 빠져요. 아시잖아요, 그죠? 자, 코인 시장, 돈 프로토콜 이런 종목들 건드리지 안 되죠. 아크 같은 경우도 몇 배 올랐습니까? 3배. 저희 아크도 방송에서 저희가 아크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아크, 그죠? 12월 달이네요. 아크 얘기 계속 나오죠. 네. 영상에서도 아크가 좋다는 말씀 드렸었고 실제로 많이 올랐고요. 그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안쌤도요. 그로스톨 요 700 몇십 원대를 반등은 조금 나올 거다. 뭐 이 정도 먹고 도망가야 돼요, 이거는. 네, 이거는 더 이상 여러분들 관심 두지 마시고 올라가도 내 거 아니다고 이제는 파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하이파이 어디 갔냐? 하이파이 반등 이제 조금 나올 거라고 그랬죠? 나오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코인은 변동성이 또 큰 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매매가 가능하시고 단타 가능하시고 하는 보시는 분들은 스토리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토리지도 제가 언급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죠? 며칠 전에 지난주 9월 초중순부터 스토리지도 볼만하다, 긍정적이다 생방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꽤 좋죠? 그죠? 이런 게 오히려 또 안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더짐이 들으면서 쭉 올라갔다가 이런 애들은 뭐 깨지면 깨지겠죠. 물론 47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아플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무조건 오를 겁니다. 맞추세요. 사세요. 이런 말 하게 되면 내 확률이 90%가 되더라도 한 번 틀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재산이 올인난다고요. 정말로. 진짜로. 막 미칠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막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쌤의 방송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리스크 주면 되지, 손실 잡으셔야 돼요. 그 배짱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데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터지면 많이 오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스토리지가 여기서 많이 줬네. 주몽부에서 여기서 많이 줬네. 기억났다. 그래서 벌배 상단 치고 그래서 터지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주 2배 가까이 남았어요. 근데 이제 손절률이 이제 반토막이 났으니까 이제는 손익비가 반만이 돼버렸어요. 이해되시죠? 비트코인 캐시도 나쁘지 않고요. 이런 것들도 뭐 요런 모습, 딱 모습이 딱 반등 자리니까 노려보는 거예요.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몰라. 근데 해주면 여기 쳤다가 빠졌다가 다시 밀고 올라가서 5만 원,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는 보고 있는 게 미국의 금리가 동결되면서
돈이 이제는 돌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죠. 금리가 오르면 왜 주가가 상승할까? 저는 처음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오르면 왜 주가가 상승할까? 그런데 재밌는 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올렸을 때 크게 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자, 미국이란 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를 가지고 있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버리면 재밌는 현상이 그 나라로 돈이 들어갑니다. 은행으로도 가겠지만 그 나라로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지금 기본 5.5%입니다. 미국에 그냥 돈 맡겨주면요 5% 이자 준대요. 채권 사시면 그냥 5%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채권 사라고 하는 거야. 지금 가격이 싸요. 뭐 채권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액면 금리가 이율이 5%라고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엄청 싸져 있거든요. 반토막 나 있으면 거의 뭐 어이구야, 이자만 해도 여러분들 떼돈 벌걸요? 장난 아닐걸요? 한 1990년대 사셨던 분들 이자만 10% 받아본 기억 있죠? 그런 이자 받으실걸요? 왜 쫄지? 다 이해가 안 돼. 물론 환율 때문에 조금 수익은 좀 마진이 이렇게 창세가 되겠지만 아무튼 그 나라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돈으로 도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지만 달러라는 나라는 그래. 전 세계 달러가 다 그 나라로 몰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보통은 이제 물가라든지 사실상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좀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런 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패권국, 화폐 패권국이라고 할까? 패권국이라서 달러를 쓰잖아요. 그죠? 기축통화고 그냥 보니 이게 물가가 잡힐 때 이걸 올려버리면 다른 나라 물가부터 잡아버려. 다른 나라부터 물가부터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자국 물가가 잡히더라. 물가를 주가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렸을 때 우리나라의 돈이 빠져나가면서 미국 증시가 떨어지고요. 그죠?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국 그 금리가 쭉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는 5.5 뭐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겠죠. 11월 달에. 그래서 11월 달 한 번 더 올린다는 예정이 있으면 또 미국 증시 한 번 더 오를 거예요. 말도 안 이해가 안 되죠. 저도 한참 고민했어요. 이거 왜 이렇지? 물가를 금리로 하면 유동성이 주니까 당연히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빨아먹는 거야. 청소기처럼 쭉 빨아먹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동결이 되게 되면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많이 올린 만큼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 시장은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미국으로 모였던 돈이 퍼지겠죠. 퍼지는 과정 속에서 그죠? 동결되게 되면 이제 파도가 올라가다가 멈췄네 하면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파도가 와류가 생기죠. 이 와류가 생길 때 일시적으로 시장이 한번 쿵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쿵 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생겼던 이 돈의 불균형이 화폐의 불균형이 평탄해진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던 저평가되었던 쌌던 그런 자산시장으로 돈이 몰려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그 시장이 코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를 오래전부터 하셨었고 그 시기가 2023년 가을 제가 10월 옛날에 10월이 아니라 요즘 최근에 제가 11월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월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저의 전제 조건으로 9월 달에 반등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100% 장담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보여지고 그런 꽤나 높다는 확률이 맨날 제가 유행에서 처음 쓰는 말인데 로또보다 높은 확률이라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또 복권도 사잖아요. 주사위가 던질 확률이 1에서 6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돈 10,000원을 내고 그죠? 내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배팅은 내기거든. 하는데 1부터 5까지 나오면 너 만원 더 2만원 가져가. 근데 6 나오면 내가 2만원 뺏어간다? 이 게임 캐야 되는 게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수가 진짜 더럽게 없어가고 6만 2번 맞을 수도 있겠지. 그렇다고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안 하면 돼요? 올인만 안 하면 무조건 돈을 먹는 시장이라는 거야,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뭐 금리 동결되면 뭐 주가가 더 오르니만 일하고 있는데, 금리 동결되고 금리 인하는 순간 미국 경제는 그때가 드디어 이제 쫙 빠진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너무 기다리고 있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너무 올려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장 난다고 잘못하면. 그런 관점 속에서 아크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주봉상 긍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베팅을 해보셔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아직까지요. 한쌤은 지금 2주 전에 매수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망하지 않는 종목 찾으셔야 돼요. 상패되면 조지는 거예요. 상패는 제가 못 집니다. 상패가 안 되면 이런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이 맞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이제는 이걸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냥 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여기 무주공산이거든요. 그래서 운 좋으면 2,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문득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크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종목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고 제가 이런 말 하면 잘못하면 사가지고 다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사서.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고지 콧대로 오른 다음에 제 시청자가 늘어요. 그러고 나서 유명하다고 해서 왔더니 잘한다고 해서 소식 듣고 왔더니 별거 없다고 하고 맨날 말도 안 해주고 그게 악순환의 연속이잖아. 여러분들 늦기 전에 빨리 주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늦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만 먹으려고 나쁜 사람들이지. 같이 나눠 먹자. 이런 시장은 놔둬 먹어야죠. 이제는. 근데 관망 안 하고 아마 지금은 관심이 없을 거야. 근데 그분들 있잖아요. 비트코인 나중에 5천만 원 넘어가면 또 관심 가진다? 한번 봐봐라. 제가 오선님 방송을 참 즐겨 보는데요. 이렇게 뉴스를 자꾸 실시간으로 해주시니까 이렇게 열심히 봐요. 강철 부대 같다네요. 없는 것 같아. 자, 여기 봐봐라. 나 미치겠다. 이제 여기 보면 진짜 속 천불납니다. 대화장 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정말 저렇게 매번 밤새도록 저렇게 방송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한편 정말 대단하다 싶으면서 좀 약간 존경의 의미도 감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무튼 K 프로토콜도 쌍바닥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아크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크가 올라버리면 이런 것들도 노려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 아유 정말 바보더라. 아이 멍청이더라. 죄송합니다. 저를 애청해 주시는 분들 말고 진짜 지금까지도 이런 거 안 보고 지금까지 이런 데 관심 없이 있다가 또 고점에서 몰려드는 그런 바보들, 미래의 바보들. 안타깝다 정말. 그죠? 스토리지 괜찮네요. 아크도 이럴 때 도전할 이건 돌파 매수 관점이라서 이제 농사 짓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베팅을 하실 때 여러분들 리스크는 스스로 좀 짊어지셔야 됩니다. 조금 이건 슈팅이 강하게 빵 하고 터져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빵 하고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빵 하고 죽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거를 이래 흔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니까 1대 2대 7 정도로 보시면 돼. 너무 많이 줬나? 자, 5대 3대 2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드 비전 어떻게 나올지 결정이 나잖아. 이런 거 배우시는 거야, 공부방에서. 됐죠? 오늘도 뭐 선생님 니가 얼마나 잘났느냐라고 하시면 뭐 저도 그렇게 잘나진 않았습니다. 요즘 뭐 사업 학원 하다가 문도 닫고 좀 항상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하지만 좀 수익 보여드렸죠. 매출 아까 전에 한 5,000달러죠. 5,000달러 정도 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선생님 실력이 없진 않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매도 포지션을 15,640포인트에서 잡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죠? 그래서 좀
비중을 좀 줄일까 말까 이걸 좀 또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매도 포지션인데 비중을 줄였다가 늘렸다 줄였다가 늘렸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2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갱신이 좀 됐지. 그러니까 아휴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마무리 좀 막혔는데 여러분들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이럴 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그냥 긴 말 안 할게. 이럴 때 도전하셔야 돼. 이게 더 빠지더라도 이럴 때 도전하셔야 돼요. 다이버스 나오고 있잖아. 한쌤 니는 그러면 왜 이딴 쓰레기를 샀냐? 저는 쓰레기 좋아해요. 전 똥물리애거든요. 똥물리애. 왜냐면 저는 급등락을 하게 되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바닥에서 길고 있는 애들 이런 데 고르는데 아이고 드디어 오주평을 살짝 건드리고 있습니다. 웬일이래? 그죠? 어이구야 바닥 2개 나왔네요. 여기서 뭐만 나오면 돼요. 이제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에 9월 11월 요 사이는 좀 전반적으로 제가 좋다라고 코인 시장에 돈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잠재적인 이제 변수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FTX랑 마운트 곡스입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 이제 현물이 코인들이 풀려나게 되면 거기 이제 매물이 쏟아질 텐데 그 매물을 받아내 줄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현물 ETF도 지금 이슈 잠재적 이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어쨌든 나스닥에 모였던 돈들이 다시 코인 시장에 좀 들어온다고 가정했었을 때 얘들이 길게 봐서 24년, 25년에 가서 3배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3배 정도? 전 27년에는 한 10배 정도를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27년에. 그러니까 좀 느리죠. 옛날만큼 이렇게 이러진 않겠지. 이래 되면 이제 아직 이것도 10스캠인 거고. 그래서 이번 달 말에 거래량이 요거보다 조금만 많이 나와주면 이어서도 좀 긍정적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제 평단은 810원이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애들도 지금 먼저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 먼저 가버린 애들 말고 아까처럼 돌파하려고 하는 애들 눌림목에만 애들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애들 메타디움 같은 애들도 여기 슈팅이 나왔으면 이런 눌림목들 간단히 놓쳐서 5% 10% 이런 것들 단타좀 좀 쳐보고 10만원 20만원 해가지고 돈 많은 더 벌어보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주섬주섬 주워 담아가지고 또 좋아하는 코인을 천천히 분할 매수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실력이 늘고 돈이 느는 거야. 시드가 첨첨첨첨. 그죠? 중간중간에 반말을 섞어 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계셨던 분들에게 사용효과를 드리겠습니다. 좀 강력한 그런 어휘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여러분들 이런 스토리지 같은 애도 좋다고 했어가지고 여러분 덥석덥석 잡는 게 아니라 요거 작은 파동이 또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 놀아보면 되겠죠. 520원대 정도.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돌파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을 넣으셨으면 좀 곤란하다. 그죠? 하지만 긍정적인 흐름이다. 파도가 이제는 아래로 치지 않고 여기서 누군가가 출렁 하고 있다. 그래서 딱 하나 상패만 안 되면 위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4년, 25년 시장은 코인 시장 위로 간다. 딱 하나 상패는 조심해라. 그래서 기본적 분석하시고 일 잘하는 애들 그리고 지금 주변에 보니까 ETF들 대기업들도 지금 ETF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 AI랑 같이 더불어서 코인 시장이 활성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 돈을 버실 수 있겠죠. 그간 힘드셨던 분들 힘 다 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